이제 여러분 이번 주 설이죠? 네, 약과를 만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환불용으로 좋은 수제 약과를 물론 요즘 구워먹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튀겨서 아주 직접적으로 튀기고 집청 만들고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 먼저 집청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반죽하고 튀기고 이런 방법으로 오늘 해보도록 할 건데요. 거기 이제 레시피대로 먼저 조청, 쌀엿이죠. 조청 DNC 마켓에서도 판매하나요? 네, 지금 제가 오늘 사용하는 조청이 지금 DNC마켓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이 제품. 지금 청정원 지금 조청 쌀엿을 사용했어요. 굉장히 이렇게 정말 쫀득거리는. 여기가 추워서 더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여기가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끓이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저는 좀 미리 먼저 올릴게요. 네. 자, 여기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다 넣어주시면 돼요. 꿀이랑. 그리고 물도 넣습니다. 지금은 조청, 꿀, 그 다음에 물 다 넣어주시고요. 여기 이제 생강. 생강은 껍질을 까서 편으로 썰었어요. 그래서 생강 같이 넣어주시고, 무엇보다 계피 향이 은은하게 날 수 있는 계피대를 하나를 넣어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쌀엿이 조청이랑 동일한 건가요? 네? 쌀엿이랑 조청이랑 동일한 건가요? 네, 같은 거예요. 네. 조청 쌀엿 같은 거고요. 네,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아마 이렇게 조금 되직함에는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다른 거 말고 오늘은 꼭 조청 쌀엿 이용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불은 얘가 일단 한번 바글바글 전체적으로 끓으면 그때는 온도를 낮춰서 이 집청을 오랜 시간 좀 끓여주시면 돼요. 너무 센 반은 하지 마시고, 시간으로 따지면 한 약불에서 한 10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걸쭉해지는, 지금도 뭐 완전 이제 물 상태인데요. 이렇게 다 한꺼번에 넣고 약한 반에서 서서히 끓여주시면 됩니다. 물엿만으로 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물엿, 오늘 조청이 아니라 그냥 물엿만 넣게 되면은 끈적끈적한, 완전히 이따가 이제 상태를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완전 물 상태예요. 그리고 10분 정도 약한 단에서 끓이다 보면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되직해지긴 하지만 따뜻한 상태에서는 이게 되직한지 이거를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조금 미리 이제 해놓은 상태에서 보여드리는데, 네, 이렇게 정도 끓여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물엿을, 그리고 나서 오늘 만약에 물엿을, 조청 대신에 물엿을 사용하게 되면은 끈적끈적함이 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랑 오랜 시간 10분 정도 끓여도 완전 이런 상태는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늘은 조청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쫀득거려요. 물엿보다 좀 더 쫀득함이 강합니다. 오늘 조청이. 되도록이면 조청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가, 이 상태 될 때까지 이제 해주시는 거거든요. 네, 지금도 이거는 지금 실온에 뒀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고요. 냉장고에 보관을 하게 되면 완전 쫀득하게 나와요. 이렇게 될 때까지 두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시간상으로는 10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저도 보통 타이머 맞춰놓고 불의 온도 낮춰서 한 10분 정도 둔 후에 꺼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너무 오랜 시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너무 완전 쫀득거리는 상태. 오늘 이 약과를요, 이 집청에다가 하루 정도 담궜다가 밖에다가 꺼내 놓으면 한 1시간 되기도 전에 한 30분 정도만 두게 되면은 겉에랑 이렇게 손에 만져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묻혀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싹 한번 입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끓이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일단 중간에 거의 이따 저도 한 10분 정도 끓이고 그리고 나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청을 나오면 마무리되고 벌써 색이요, 여러분. 완성된 색은 굉장히 진해요.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연한 색이죠. 조금 끓일 때까지 놔두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오늘 한해 이제 반죽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반죽은 나와 있는 대로, 예시표에 있는 대로 먼저 물이랑 설탕, 그 다음에 저기 아까 했던 그 집청, 이게 따로 들어가요. 집청 따로 30g, 그리고 식용유 들어가고요. 중력분에 찹쌀가루 같이 섞어서 준비해주고요. 그리고 소금이랑 계피가루,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물은 따뜻한 물을 준비해 주세요. 따뜻한 물에다가 설탕을 먼저 섞어서 그 베이스에 나머지 가루를 넣어서 지금 섞을 거거든요. 물을 넣고, 물은 따뜻한 물을 넣어서 설탕을 녹여주세요. 시럽을 만드는 것처럼 설탕물 시럽을 먼저 만들어서 완벽하게 설탕이 녹거든요. 왜냐면 따뜻한 물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볼에다가 넣어주고요. 물 온도는 특별히 상관없을까요? 네, 상관없어요. 끓이는 것도 상관없고요. 설탕이 완벽하게 녹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집청. 아까 만들어둔 집청이 저는 이제 식은 상태로 준비했는데 집청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식용유도 넣어주세요. 물론 식용유 넣으면 당연히 물이랑 기름이기 때문에 잘 안 섞이죠. 넣어서 거품기로 섞어주신 후에는 여기에 중력분 찹쌀가루는 채쳐서 넣어주시고요. 소금, 그리고 계피가루 넣어서 그냥 거품기로 섞어서 반죽을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밀가루 안 보일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반죽을 섞어서 주신 후에는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반죽은 굉장히 잘 섞여요. 그래서 다 섞인 반죽은 비닐에 넣어서
반죽으로 만들어준 후 휴지시킵니다. 한 30분 정도? 냉장고에 한 30분 정도 휴지시켜주세요. 이렇게 잠깐 식혀줘도 괜찮고요. 자, 반죽이 지금은 조금 따뜻한 상태예요. 그래서 냉장고에 한 30분 정도 되면 차가운 상태의 반죽이 완성이 되고요. 그럼 그 반죽으로 오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휴지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저는 따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오늘 반죽 상태를 이제 바로 할게요. 이렇게 휴지해서 모양 내서 바로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저처럼 저는 지금 휴지를 따로 안 하죠. 했다가 잠깐 냉장고에 뒀다가 하셔도 상관없어요.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반죽이 보시면 굉장히 상태가 좋아요. 바로 손에 만져도 묻지 않을 정도라 저는 바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사용할 틀은 이 모양 틀인데 26g 안에 26 정도 들어가면 딱 좋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빚어서 넣고 들어간 재료 중에서 계피가루는 그람으로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계피가루는 1g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피가루는 좋으시면 조금 더 많이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저는 26g 정도 넣어서 손으로 꾹꾹 이렇게 눌러주세요. 누르면은 이제 이 모양이 그대로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해서 맞춘 후에는 실리콘 트리가 굉장히 잘 빠져요. 끝에서부터 천천히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리콘 틀에는 다른 처리는 하지 않으셨나요?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바로 반죽 넣어서 빼주시면 돼요. 굉장히 잘 빠져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하나 더 보여드리고, 네,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6g 정도 해서 손으로 만져서 틀에 꾹꾹 눌러주신 후에는 지금 이제 반죽이 조금 냉장고 휴지가 안 돼서 조금 많이 물러요. 이렇게 해서 튀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어려운 점 없으시죠? 저는 지금 휴지를 안 시켰죠? 근데 오늘 내가 시간이 없어서 휴지를 못 시켰다. 아니면 이거를 먼저 하겠다 하면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오늘 약간은 15개에서 16개 정도가 나와요. 16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후에는 잠깐 냉장고에 휴지 식혔다가 튀겨주시면 됩니다. 뒷면에 구멍은 안 내도 괜찮은가요? 어디요? 뒷면에 구멍 안 내도 괜찮아요? 네네네. 저는 특별히 나지 않았어요. 아마 모양이 균일하게 나지 않을 걸 예상을 해서 구멍 내고 하시긴 하는데 저는 특별히 하지는 않았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튀기도록 할게요. 오늘 튀기는 거는 식용유 100% 콩기름 이용했고요. 이거는 미리 어제 하고 남은 반죽으로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븐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 오븐에 굽는 약과는 저희 BNC 마켓에 레시피가 따로 올라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주물틀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틀 사이즈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BNC 마켓에서 확인해 주세요.
튀김의 오늘 온도는 120도에서 130도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110도에서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튀기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아까 온도 110도, 저도 한 120도 정도 맞춰서 튀기기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 튀김의 온도가 올라가는 시간 동안 지금 옆에 잠깐 보시면 네, 거의 10분 지금 딱 채워서 됐고요. 이렇게 바글바글바글 거품이 나서 계속 지금 약한 단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끓여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다 했으면 옮겨서 지금은 따뜻해서 뜨겁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고요. 이게 실온 상태나 아까처럼 조금 굳게 되면 확실히 좀 되직한 상태가 돼요. 지금 완전 뜨겁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지청의 일부 30g은 아까 이 반죽에 넣기도 하고 이따가 약가를 위에 완벽하게 올려서 할 지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용하신 찹쌀가루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오늘 이 찹쌀가루는 100% 찹쌀 100% 보통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쫀득쫀득하게 오늘 찹쌀이랑 밀가루 두 가지를 다 같이 섞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오늘 약간을 한번 해보고 나서 난 이것보다 좀 더 쫀득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그때는 찹쌀가루의 양을 조금 더 늘리고 밀가루의 양을 조금 더 적게 하시면은 좀 더 찰진 맛의 약과가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이게 저는 가장 적당한 맛이어서 이렇게 비율을 썼는데요. 보시고 나서 조금씩 조절은 가능하다는 거. 방앗간에서 빻아온 찹쌀가루 하면은 다를까요? 방앗간에서 쌓아온 찹쌀가루 같은 경우는 안에 분명히 이제 수분이 같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아마 하시게 되면은 물 양이랑 이 집청의 양을 조금 바꿔줘요. 좀 적게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물이랑 설탕이 했던 시럽의 양을 반으로 줄이거나 3분의 1로 줄이거나 식용유를 살짝 줄이거나 하시는 방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방앗간에서 밖에서 빻아오는 쌀가루 같은 경우는 수분이 얼마큼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틀리거든요. 그걸 좀 생각해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온도가 이제 서서히 올라와 오기 시작해요. 지금 이제 거의 115, 117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온도가 올라오면요. 약간을 넣습니다. 반죽을 담궈줄 정도로 넣어주신 후에는 시간이 한 6분, 7분 정도 지나면 떠요. 약간 지금은 완전 밑으로 가 있죠, 여러분. 뜨기 시작하면 색이 밑에 어느 정도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갈색이 되게 되면 그때 다시 뒤집어서 나머지 시간을 구워주시면 되는데 이 튀기는 시간이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튀기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8분에서 1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큰 이게 있으면 한꺼번에 넣고 해주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이렇게 4개씩 튀겨서 만들긴 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 튀겨서 주시면 됩니다. 너무 센 온도에서 튀기게 되면은 나중에 얘가 다 찢어져요, 반죽이. 그래서 이렇게 약한 온도에서 튀겨 주셔야 해요. 얘는 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 이렇게 튀겨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튀기고 나서를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아직 조금 시간 남으니까 살짝 튀기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구워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잠깐 휴지시킨 거 모양 내고 나서 170도에서 한 12분, 150도에서 한 12분 구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굽는 거랑 튀기는 거의 차이는, 굽는 거는 이제 기름이 튀기지 않아서 좋긴 한데 식감이 조금 떨어져요. 약과의 식감이 100% 날 수는 없고요. 확실히 튀기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먹던 약과의 식감을 좀 느낄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든 집청이 시간이 확실하게 이 손에 만져지지 않고 시럽이, 이 집청이 굉장히 딱 그 약과에 만져져서, 그리고 또 집청 자체를 만들어서 나중에 그냥 찍어 먹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지금 보시면 색은 어느 정도 베이지 색이 나긴 했어요. 근데 약간은 조금 더 색깔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조금 더 했다가, 그 다음에 아까는 여러분 완전히 밑으로만 가 있었던 이 약과의 이 반죽이 위로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쪽을 보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자, 올라오고 나서 색깔이 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뒤집어서 나머지 색을 내주시면 됩니다. 약과 반죽 만드는 거, 집청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튀기는 게 어려워요. 튀기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집청 만드는 건 그냥 끓여만 주시면 되고, 반죽은 그냥 반죽해서 휴지시켰다가 모양 내주시면 되는데, 이 튀기는 것만 살짝. 자, 요것도 색깔 예쁘죠? 근데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난 조금 더 갈색, 나 이것도 좀 더 진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여기서 뒤집으셔도 되고,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색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온도를 110도 맞춘 다음에는 약불로 두면 될까요? 저는 처음부터 온도를 확 올리진 않았어요. 온도를 가장 센 단에서 올리게 되면은 나중에 150도 막 올라갔다가 나중에 120도가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올리시거나, 중간에서 올리실 때는 한 8, 90도 정도 온도가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는 온도를 낮춰서 기다려 주시면 돼요. 120도 정도까지. 왜냐면 120도, 130도가 갑자기 쑥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뒤집었죠, 여러분. 그리고 상태도 이렇게 색이 이런 색깔 날 때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뒤집어서. 그래서 지금 튀겨봤을 때는 적어도 시간은 120도에서 한다고 한다면 한 10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큰 데다 놓고 한꺼번에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얼추 지금 색깔도 났고 다 됐습니다. 오늘 뭐 저는 미리 다 해놨고 4개만 할 거라 해서 이렇게 약간 모양에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튀기는 것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그냥 집청을 부어주시면 오늘 약과는 이제 마무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실 때 집청도 조금 따뜻할 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약과도 조금 따뜻할 때, 완전 식은 후 말고, 그래야 금방 흡수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다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조금 미지근한 상태, 집청도 어느 정도의 그 미지근한 상태에서 부어서 휴지시켜 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지금 저는 조금 뜨겁긴 한데 미리 만들어 놓은 거 다 사용을 해서 두 개 더 넣으면 참 좋겠지만, 집청도 지금 저는 조금 뜨거운 상태인데요. 완전 푹 담궈주세요. 나중에 이 집청은 다시 꺼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 마무리된 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요, 위에 지금은 조금 따뜻한 상태니까 김이 나가게 되면 랩 씌워서 서늘한 곳에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짧게는 뭐 2~3시간이면 되기도 하겠지만 아주 부드러운 제대로 된 약과의 맛을 보시려면은 적어도 24시간 정도는 있는 게 좋거든요. 서늘하고 이렇게 보관했다. 요즘 뭐 베란다 쪽이나 이런 쪽에 24시간 정도만 놔두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이제 랩핑이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이제 뜨거워서 꺼내지는 못하는데 해서 하나씩 꺼내서 요거를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그러면 실온에 집청이 굉장히 잘 끓여졌고 좋은 상태가 되면은 시간이 되면 이제 보시면 손에 전혀 묻지 않은 만질만질한 상태로 이런 약과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약과의 색이 틀리죠? 네. 보여드린 이유는 아까 약과를 처음에 기름에 넣고 끓일 때 바닥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위에를 했거든요. 그리고 기름 양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은 밑에를 먼저 하게 되면 밑에가 이렇게 모양이 나게 돼요. 위에 표면을 먼저 하게 되면은 기름의 온도가 높으면 벌써 색이 틀립니다. 시간은 조금 빠른 시간 안에 빨리 구할 수 있는데 서서히 하게 됐을 때는 이런 모양이 나오실 것 같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손에 전혀 만져지지 않은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약과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 이제 위에 붓기 전에, 완전히 좀 붓기 전에 지금 좀 굳어가지고 붓기 전에 이렇게 호박씨 넣고 푸릇하게 장식해 주시면 훨씬 더 먹음직스러운 약과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은 위에가 다 말라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씩 예쁘게 포장을 했거든요. 이렇게 선물해 주시면 먹음직스러운 약과를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집청 재사용할 때는 다시 한번 끓였다가 사용해야 될까요? 집청 이제 지금 보시면 제가 맨 처음에 해드린 집청 같은 경우는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굉장히 묽죠, 여러분. 근데 확실히 시간이 지나거나 냉장고에서 꺼내면은 되직해요. 이거보다 냉장고에서 꺼내면 이거보다 더 되직해요. 완전 쭉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럴 때는 살짝 전자레인지 돌렸다가 한번 넣어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약과가 어느 정도의 미온기가 있을 때, 조금 있을 때, 그리고 집청도 살짝 차가운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따뜻함이 있을 때, 그때 안에 들어갔을 때 겉에가 시럽이 훨씬 집청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의 약과가 만들어지거든요. 반죽은 쫀득하고. 그래서 조금 더 온도를 두게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포장법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지금 포장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양갱 싸개지거든요. 이거 사용해서 하시면은 예쁘게 포장할 수 있어요. 가운데 올리시고 집어서 넣으시는 다음에 유서리부터 한번 넣으시고 원형상품 포장하듯이 조금씩 잡아 올리면서 이렇게 하시고 테이프 혹은 스티커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요. 완전히 식은 후에 이렇게 한 개씩 포장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약과가 더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약과가 완성이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약과 만들어서 했고요. 자, 가르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안에는 이렇게 되고요. 혹시 오늘 하신 것 중에 질문 있으실까요?
보관 방법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포장해서 하나씩 포장해서 실온에 보관하시게 되면 이건 좀 오래 가죠. 집처럼 방성분이 많이 있어서 2주에서 3주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실 때 까서 하나씩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냉동 보관을 원하신다 하면 이렇게 포장한 거 냉동 보관하게 되면 얘는 한 달에서 4주에서 6주 정도 보관이 가능해요. 그러면 언제든지 실온에서 꺼내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말리는 시간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말리는 시간은 저는 오늘 어제 담궜다가 오늘 아침에 꺼냈고 30분 정도 되니까 완전 마르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제 여기서 꺼낼 때는 당연히 밑에서 이제 좀 흐르죠, 집청이. 흘러서 일단 놔두게 되면은 위에는 금방 말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뒤집게 되면 뒤집으면 조금 돼 있어서 한 번 하고 위에가 완전히 마르면 그때는 다시 뒤집어서 이런 망보다는 일반 유산지랑 여기에 뒤집어서 다시 이렇게 올려서 밑에 말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마 저는 30-40분? 그 전에도 빨리 말리기도 하더라고요. 말려주시면 되고 되도록 좀 서늘한 곳에 말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동 보관해놓고 먹어도 될까요? 응? 냉동 보관해놓고 먹어도 될까요? 아,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동 보관을 하시게 되면은 한 달 넘게 보관이 가능해요. 4주에서 6주. 꺼내서 드시면 되고, 실온에서 보관하시게 될 때는 아까 2주까지 보관이 가능하니까 2주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제약과 만들어 봤고요. 네, 여러분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는 그 다음 주, 마지막 주, 1월 마지막 주 화요일 12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